오케이. 자, 1번은 좀 평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33페이지 2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입체 대응은 원수형이 기본적으로 두 번 적용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정다면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푸는 방식을 이야기했나요? 정다면체 원수형? 네. 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첫 번째는 정유면체의 이제 색칠하기 방법을 했으니까 정다면체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몇 팩? N팩인데 어떤 면이 됐든지 간에 한 면을 무조건 바닥에다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N가지 방향으로 대칭성이 나오기 때문에 N으로 먼저 나눠주시는 거고, 바닥에 고정을 시켰다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였죠. 돌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밑면의 모양만큼 돌리는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밑면의 모양으로 다시 한번 나눠주시면 이게 정다면체의 N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B는 직류면체예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 그 세 종류의 모서리의 길이가 다른 직류면체입니다. 직류면체도 한번 둘로 나눠서 가볼까요? 밑면이 정사각형일 때하고 밑면이 직사각형일 때 나눠서 한번 가봅시다. 입체 대응은 회전 반응이 보통 두 종류로 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아래로 볼 수도 있겠죠. 뒤집을 수도 있고 옆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미의 정사각형이라면은 얘는 원래는 몇 가지 나오는데 6회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몇 가지가 중복이 되죠? 네 가지가 중복이 되고 위아래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다시 또 두 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4로 나눠주고 2로 한 번 더 나눠주시면 이 모양의 색칠하기 방법이 나오겠네요. 하나씩 따진다면 보통 한 색을 밑면에다 칠하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 6가지. 맞은 쪽에도 칠하겠네요. 맞은 쪽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근데 이 둘은 뒤집어도 같죠? 맞습니까? 나누기 2 하시고 옆에 돌렸을 때 몇 가지? 4패까지인데 역시 네 방향으로 같으니까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른 직류면체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다르다고 할게요, 이렇게. 자, 한 번에 생각한다면 일단은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면 6회까지예요. 그죠? 위아래로 뒤집을 수 있죠? 몇 가지 같습니까? 2가지가 같고요. 옆이 옆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돌려서 같은 경우의 수는 2가지 나오죠? 맞습니까? 나누기 얼마? 2.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정답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그려본다면 밑면에 칠할 색깔 고르는 게 6개, 또 다른 밑면에 칠할 수 있는 색깔 고르는 게 5개. 얘들은 뒤집어서 같으니까 나누기 2 곱하기 4팩 한 다음에 돌려서 같은 방법의 수가 2가지씩 나오니까 역시 나누기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하나씩 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황이 조건이 좀 까다롭게 주어지면 옆에다 뭐 2가지 색깔 칠한다든지 주어졌을 때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뜯어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한 번 통째로 볼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9가지의 색을 동시에 칠하는 것인데 대칭성이 가질 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대칭성이 적은 것이 가장 경우의 수가 많게 나오고 대칭성이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많게 나오겠죠. 똑같이 9팩인데 그렇죠? 가장 많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게 가운데에 있는 원 모양이 될 것이고 9가지가 중복이 되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게 3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옆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대칭성이 없죠? 그럼 얘는 나누지 않아서 크기순을 나열하면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적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C 순으로 경우수가 많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4번도 이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원수면을 한 번만 적용을 받는 건데 가운데를 칠해버리면 원수면이 끝나버리는 거죠. 가운데를 먼저 칠합시다.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이 사표 나누기 4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4가지 색을 각각 여기도 4가지 색을 칠하고 밖도 4가지 색을 칠하는 거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들 한번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영역을 각각 뭐 A, B, C, D라고 놓고 A, B, C, D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색깔을 정리를 내려주면 몇 가지가 안 나와요. 1,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A에 3을 칠할 수도 있고 4를 칠할 수도 있는데 3을 칠할 때의 경우의 수나 4를 칠할 때의 경우의 수는 같게 나올 걸로 예측이 되고 3을 칠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칠할 색깔은 이제 현재 줄어들어요. 2도 안 되고 3도 안 되니까 이게 몇 가지 색깔 칠할 수 있죠? 이제 1번하고 누구? 3을 칠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1, 4 일단 갔다 갑시다. 여기 1을 칠했다고 해볼게요. 1을 칠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이제 3, 4, 2를 못 칠하죠. 그럼 누구밖에 못 칠하죠? 2밖에 못 칠해요. 남아있는 숫자가 몇 번입니까? 4번인데 여기 4번 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배제가 되겠네요. 3, 4를 칠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도 4도 못 칠하니까 1아니면 2 칠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1을 못 칠하니까 여기 반드시 2를 칠해야겠네요. 한 가지 케이스밖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총 2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여기서 2만 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 경우는 서로 겹쳐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그죠? 어저께 어떤 방 하나가 폭파가 돼가지고 상상하는 뭐 교내 연애 금지 이런 거 조항이 있나 혹시? 알았어 잘 사겨. 커플이 많이 있나요? 교내 연애 금지 학교가 있던데. 하나고가 이상고 어디 같은 교내 연애 금지가 있던데 아예. 그 왠지 위헌일 것 같은데. 다름이 아니고 어저께 한 반에서 2명이 몰래 좋은 관계를 맺다가 사귀고 있다가 각자 부모님한테 걸려버렸어요. 둘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 부모님들끼리도 잘 아시는 사이이고 둘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이 들고 또 힘든 시기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도 서로 열어지고 이제 해서 된 것 같아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해법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갈라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이 되어버렸어요. 갈라놔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나의 경험상 힘으로 갈라놓게 됐을 때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크게 나오니까 절대 힘으로 가르지 말고 정말 아이들 잘 설득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직접 이야기했을 때는 감정이 앞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직접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보내라고 하고 이제 했는데 결론은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학원을 다니면 안 돼요. 이제 갈아놓긴 갈아놔야 되니까. 근데 둘이 이 학원만 같이 다니니까 다른 학원도 같이 다녀요. 수학학원을 2개를 다니는데 누가 그만둘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또 남자가 먼저 양보를 하더라고요. 배려심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먼저 아니 저희가 괜찮습니다. 그 친구가 쌤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따르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포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거 보고 아이고 그래
그 마음 이해가 된다만, 부모님 느끼는 난리 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집사람한테.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자기는, 내 아들 이름이 정목이거든요. 정목이가 만약에 고3이야. 근데, 시간이 정말 없잖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랑 갑자기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됐어. 근데 자기가 그걸 알았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안 되지. 무조건 뜯어놔야지. 이거 없어. 무조건 뜯어놔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 근데 내 결혼사 무조건 뜯으면은 이 공부가 더 안 되던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별을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의욕이 없어져, 의욕이. 아예 공부에 대한 의욕이 아예 없어져, 아예 제로야, 제로. 그리고 적당한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적당한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안 해요. 심리적으로. 딱 그게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온전하게 나에게 온다라면 했겠죠.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뭐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될 만한 사유를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무조건 힘으로를 가르지 말고 이거 정말 둘이 다 앞에다 놓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걔들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너희들도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저 친구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할 거 아닙니까?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감정이 그런 이성보다 좀 더 커지기 때문에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한 것이고, 대시를 했을 것이고, 싫지 않고 자기들 이제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이제 수락을 했겠죠. 본인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지가 있단 말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제 뭐 화가 너무 나셔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그 부분이. 나 같았으면 무조건 그냥 앉혀놓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장시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놓고. 둘이 같이 놓고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그렇게 또 고백을 했으면 또 감정이 상당히 커졌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물 자르고 나무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는 거니까. 아쉽더라고요, 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심란하더라고요, 쌤이 마음이. 그 친구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즌인데. 이런 걸로 마음이 흔들리고 할까봐 안타까웠어요. 요즘 또 옛날같이 또 옛날에는 그냥 학교집밖에 안 되니까 집에 봉인을 시켜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압수를 해도 친구 핸드폰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고 약속 잡아가지고 몰래 만나서 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갈라놓으니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된 것처럼 이제. 좀 가슴이 아팠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봅시다. 5번 문제 보시죠. 다음 표에서는요 0369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거 숫자가 총 이제 6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6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10행의 10번째 들어올 숫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10행의 10번째 숫자가 몇 번째 숫자인지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나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10진법이지 않습니까? 10진법은 10개의 숫자가 돌아가면서 10개 숫자 가득 차면은 그 다음 단위 숫자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6개의 숫자니까 6진법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6진법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 올 수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서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10행이가, 처음인데 6진법인데, 그렇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6진법인데, 11열까지 주어졌다? (12열을) 줘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줬지? 자, 아니네요. 그거는 11열은 아닌 것 같아요. 1, 2, 3, 4, 5 이거 숫자를 이렇게 바꿉시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없어져 있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A, B, C, D, E, F로 볼게요. 알파벳으로. 이해됐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의 수밖에 쓰지 못합니다. A, B, C, D, E, F밖에 쓰지 못해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 중에서 10행에 10년을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번째 숫자인지 이걸 10진법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6진법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쵸? 그래야 자릿수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진법을 많이 안 배워서 우리가. 자, 어쨌든 간에 봅시다. 자, 먼저 풀어볼게요. 10행에 10번째는 숫자까지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 9행까지 99개 있고, 그쵸? 거기에 더하기 10번째니까 109번째죠. 109번째, 여기는 알파벳이라 해야 되나? 109번째 단어, 알파벳, 단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숫자가 1부터 6까지밖에 없습니다. 109번째 숫자는 6의 거듭제곱 표현하면 6의 1승보다 크고 6의 제곱보다는 크고요. 6의 세제곱보다는 작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쨌든 세 자릿수보다는 작아요. 지금. 됐습니까? 한 자릿수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한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밖에 없습니까? 6개밖에 없겠네요. 자, 두 자릿수는 12자리로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6개. 1자리로 올 수 있는 숫자도 6개 맞습니까? 6의 제곱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릿수를 가버리면은 숫자가 넘어가 버리니까 세 자릿수를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세 자릿수에서 A부터 시작하는 거 봐보자. A부터 시작하는 것은 뒤에 이제 두 개만 따지면 되니까 여기 똑같이 6의 제곱개가 나올 것이고 개수를 세야 되는데 72개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가도 되나? 108. 한 번 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6개 합치면 42개니? 36개 더하면 78개인가요? 36 더하면 넘어가죠? 오케이. 또 하나씩 또 따져야겠네. B이고 여기가 A일 때는 몇 개입니까? 6개입니까? 84개. BB 해도 6개. 90개, 아이고 몇 개 가야 돼? BC 6개. 96개인가요? BD 6개. 104개. 거기로 왔네요. 5번만 더 가면 되나요? 네. 100이군요. 한 번 더 갑시다. B, E 가야 되죠? B 가면은 6개 추가가 되니까 108개. 이 다음 숫자인가요? 그럼 B, F, 그 다음에 AA 나와야겠네. A 나와야겠네. 이렇게. 됐습니까? B에 해당하는 것은 두 번째 숫자니까 2가 되겠고, F는 여섯 번째 숫자니까 이제 마지막 숫자죠? 8이 되겠고, A는 첫 번째 숫자니까 1. 그래서 281 이렇게 구해내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제 11열이 아니라 제 12열이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숫자 6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자릿수를 넘어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봤는데 혹시 이 문제 다른 식으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다 계산하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선생님 이 문제를 사실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난 왜 11년으로 쪼개놨는지가 사실 그게 좀 의미였거든요. 왜 11년일까?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풀이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풀이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11년으로 굳이 만든 이유가 어떤 규칙성을 찾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신 분이 있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끝났어요. 6번 문제의 발상을 이용하는 문제가 계속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릿수를 뜯어서 봐는 게 좋겠죠, 이거는. 자, 봅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합은 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만약에 0이 없고 짝수의 개수하고 홀수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면 또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지만 얘는 그런 형태가 아니네요. 0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나씩 따져야겠죠? 비저 숫자가 0일 때, 뭐, 1일 때, 2일 때 한번 2일 때, 4일 때 한번 따져보면, 가볼게요. 이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는데, 1이 오는 경우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1로 시작되는 숫자가 총 몇 개 나왔냐면 여기 숫자가 5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자릿수를 따로따로 더하려고 하면 따로따로 다 뜯어가지고 100의 자릿수가 1인 것이 총 몇 개 나와요? 5개 나오는 거죠? 100이 5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00의 자릿수가 2일 때도 마찬가지 5번 나옵니까? 4일 때도 5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00의 자리가 100일 때, 200일 때, 300일 때, 400일 때 100의 자리만 따졌을 때 100, 200, 300, 400이 총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100의 자리가 1일 때 5개, 2일 때도 5개, 3일 때도 4일 때도 5개. 여기도 100의 자리가 1일 때도 5개, 여기 5개, 2일 때도 5개, 4일 때도 5개. 그러니까 총 100의 자리가 5번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총에서 15번씩 나오네요. 100의 자리만 따졌을 때. 이해되니? 그러니까 똑같이 10의 자리 따져보면 되겠죠? 10의 자리가 1일 때 봐볼까요? 10의 자리가 1일 때? 0일 때도 봐야 돼. 0일 때는 볼 필요가 없겠네요. 다 돼도 빵이니까. 10의 자리가 1일 때 이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못 오니까 총 몇 개가 올 수 있죠? 4개가 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쵸? 10이 총 4번 나오고요. 20도 총 4번, 30도 4번, 40도 4번 나오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자, 이렇게 해서 10의 자리만 다 다음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고. 1의 자리는 뭐, 0 아니면 2 아니면 4죠, 지금. 그쵸? 0이 몇 번 나옵니까? 4 곱하기 5번 나온가요? 0은 필요 없네. 2가 몇 번 나옵니까? 4 곱하기 5번 나오나요? 2하고 4가 4 곱하기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숫자들을 다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다양하게 풀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풀이가 좀 궁금하네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신 분? 계산은 비슷한데 네. 생각하는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0, 2, 4 이렇게 네. 나눠서 일단 계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막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총 만들 수 있는 수의 개수가 네. 4 곱하기 5 곱하기 3. 3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60개인데 네네. 100의 자릿수 1, 2, 3, 4, 4개가 들어가니까 네. 60은 4로 나누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5는, 그 다음에는 이제 5고, 그 다음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해하시나요, 방금? 자, 이렇게 했어요. 아예 총수를 통째로 본 거죠, 지금. 통째로 본 거예요. 전체 숫자의 개수를 다 셉니다.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뒷자리부터 볼 필요가 없어요. 맨 앞자리로 올 수 있는 숫자가 4개, 두 번째 올 수 있는 숫자가 5개, 세 번째 올 수 있는 숫자는 0, 2, 4, 3개 올 수 있어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각각 독립이라서 앞에 뒤에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앞에가 만약 1이 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뒤에 5 곱하기 3, 15개. 100이 15개, 200도 15개, 이거 맞죠? 300도 400도 15개가 나오고 10의 자리에 1이 왔을 때 숫자의 개수는 4, 3, 12개. 맞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1의 자리에 0이 올 때, 2가 올 때, 4가 올 때인데 2가 총 몇 번 나옵니까? 20번, 4도 20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네. 한 번에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 저 처음에 네. 1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0 예. 저 시에다가 어차피 10의 자리를 똑같이 쓸 거니까 네. 0이 있는 만큼 0이 값은 차이가 있겠지만 11을 구해요. 11을. 지금 똑같이 있으니까. 10분의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0이 0이 들어간 경우를 빼주니까. 이해하셨나요? 어차피 여기 1, 2, 3, 4 어차피 1의 개수랑 2의 개수랑 똑같이 나올 테니까 대칭이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독립이니까 똑같이 그냥 11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10이 11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1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맨 앞에가 0이 오는 경우를 배제를 해야 되니까
배기호 하나씩 오는 것들을 한 번씩만 빼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따로. 그러니까 그냥 저 시계딱 해버리는 나오고 훨씬 낫죠. 네. 중간에 0이 들어간 것들은 네. 그쟤 같은 경우에 15,000이 나오는데 네네네. 똑같이 나오면 1,500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1,500에서 가운데 0이 들어간 것들은 합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맨 앞에는 0이 없었으니까 그냥 15,000이 나오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뒤에는 그 0의 개수를 세가지고 한만큼 빼줘요. 뒤에는 0의 개수를 한 만큼 빼준다. 앞에 이 배기자리가 0일 때만큼 빼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0이 있는 개수. 10의 자리에 0이 있는 개수만큼. 어차피 앞에는 0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역시 독특하네요. 쌤 그렇게 생각 못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네, 문제가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풀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넘기셔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8번은 쌤이 이제 하나 다 따졌어요. 쌤 P를 지나가고 QR을 다 지운 다음에 경로의 양쪽 위아래 대칭이니까 따로 계산을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풀어보신 분, 생각해 보신 분? 다 갔나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한번 보죠. 자, 도형이 블록 자체를 4개로 되어 있는 블록 자체를 쌓아놓은 것 같은데 피틀파트라고 좀 쌓여져 있죠? 대충 나눕시다. 하나는 이쪽으로 삐져나와 있고 근데 여기 이쪽에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여기를 하나 더 먹고 이렇게 돼 있네. 세 번째는 이쪽으로 돼 있네 이제. 그리고 이제 골고루 하나씩 매듭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딱 교차돼 가지고 하고 있네요. 딱 이 부분만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개수예요. 쌤이 생각하는 방법은 최단 경로로 가다 보면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들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맞습니까? 뒤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뒤로 가서 생기는 이런 루트들을 다 지웠어요. 얘는 반드시 일로 가야 되죠? 내려가면 뒤로 못 가기 때문에 여기는 다 불필요해요, 이 뒤로는. 맞습니까? 이 뒤로 다 불필요한 거죠, 지금. 지웠어요. 그럼 제대로 보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넘어가면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지워야 되나? 여기서부터 지울게요. 넘어갈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도 안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던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네. 혹시 다른 방식으로 푸신 분?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 10번 의 문제. PCH에서 10개 중에 M개를 뽑고 N개를 뽑는데 그 결과가 같은 것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같을 수밖에 없네요. 10에서 시작해서 M개 또 N개로 곱하는 거니까. 니은도 금방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M과 N이 같지 않아도 10개 중에 M개를 뽑는 것은 M개를 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이 10이 되죠. 문제는 세 번째 조합이 중복 조합인 것 같아요. 중복을 허락해서 M개를 뽑는 것과 중복을 허락해서 N개를 뽑는 것이 같을 때 그 M과 N이 서로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0번의 디귿법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죠.
자, 10개 중에 m개를 뽑는 것을 컴비네이션으로 바꾸면 칸막이가 하나가 덜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m 여기도 마찬가지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한가요? 한 개가 덜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 같이 나올 것이고 C죠. 이 둘의 합이 10-1이면 되죠? 9이면 되죠? 그래서 살짝 바꿔보면 여기는 10을 뺍시다. 9 플러스 m에 합이 9이면 되니까 잠깐만 다시 여기가 9 플러스 m이고 m이 9 바로 9네요. 9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9 플러스 n에서 바로 9네요. 9개 뽑는 게 서로 같죠? 맞나요? 9개 뽑는 게 같네. 자,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는 달라도 되는데 앞에 무조건 같아야 됩니까? 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얘는 같아야겠네요. 팩토리를 한번 표현을 간단하게 보면 9 플러스 m팩 9팩 여기는 뭐죠? m팩인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는 9 플러스 m팩 9팩 m팩이 될 테니까 얘들은 뭐 고려하지 않고 이것만 고려해 보면 될 텐데 이 값이 다르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값이 다르면 같아지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과 n이 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0개 중에 10개의 종류의 과일 중에서 A, B, C, D 줄여볼까요? 4개 4HM하고 4HN이 같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죠. 과일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개를 뽑고 M개를 뽑고 여기서 몇 개를 뽑죠? N개를 뽑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이게 다른 수가 같아질 수가 있냐? 자, 뽑으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합니까? 3개 필요하고요. 여기도 똑같이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M 플러스 3에서 N개를 뽑는 거나 M 플러스 3에서 N개를 뽑는 게 같으려면 이쪽 같은 경우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보죠. 11번은 간단하게 서로 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 구술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게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어도 되니까 둘 다 중복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도 마찬가지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나눠가지고 푸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3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A, B, C 3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10개를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얘들 다 곱해서 하나의 항들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것도 종류의 개수니까 역시 마찬가지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이야기가 자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준수. 자, 볼까요? 서로 다른 세 소수, 그냥 숫자 쓸까요? 2하고 4하고, 이렇게.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택하고 3개를 전부 다 곱해서 좋은 수를 만든대요. 그 숫자들을 전부 다 뭐했냐면 곱했습니다. 그때 이 곱한 값이 2 곱하기 3 곱하기 5에 몇 제곱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선생님은 2가 들어있는 개수나 3이 들어있는 개수나 5가 들어있는 개수나 다 같겠죠? 그래서 그냥 2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을 때 2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2가 한 번 들어있을 때 2가 한 번 들어있을 때 생각하고 2가 두 번 들어있을 때 생각하고 2가 세 번 들어있을 때 따로 다 생각해봤어요. 그냥 2가 한 번 들어있다면 2가 있고 나머지 두 개를 이제 선택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게 이제 3, 3이거나 3, 5이거나 5이거나 세 개밖에 없죠. 2가 두 번 들어있을 때에도 여기에 3이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겠고 2가 3번 들어갔을 때는 뭐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이걸 보니까 2가 총 몇 번 들어가냐면 한 번 들어갈 때 3가지 나오니까 2가 3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갈 때 2가지 들어가니까 2가 총 4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갈 때 한 번이니까 2가 총 3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2만 해서 다 몇 번? 10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도 10번, 5도 10번이니까 n값이 1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나요? 오케이. 자, 우리 지훈이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어떻게 풀었죠? 아니 똑같이 풀었는데 네. 3H3이 10인 건 우연이에요? 3H3이 10인 게 우연이라고요? 네. 아, 3H3하고 10하고의 관계? 네. 3H3. 3개 중에 3개를 골라서 푸는 방법. 아주 한번 따져 봅시다. 3H3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이 아니겠네요. 그거는 당연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H3을 하면은 그 10개 나오는 거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10가지 종류의 숫자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토탈 여기에 쓰이는 숫자의 개수는 총 30개네요. 그렇죠. 각각 다 똑같은 개수만큼 써져 있을 테니까 10개씩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3H3이기 때문에 숫자의 개수가 서로 많거나 문자의 개수가 서로 숫자의 개수가 많거나 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같지 않다는 좀 상황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상황을 소수를 4개를 늘려보고 이 중에서 3개의 숫자 한번 곱해서 한번 가볼까요? 4 뺄까요? 7. 네,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숫자의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칸막이 3개에다가 숫자 3개니까 63인가요? 4H3이니까, 그렇죠? 얼마니 얘는? 20이구나. 네. 토탈 이 숫자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20개가 나오겠죠? 그 전체 개수는 20 곱하기 3이니까 60개가 나올 것이고 다 4개씩 4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15개씩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 숫자가 바뀌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서로 위상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이 풀이도 아주 좋은 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은 네, 간단한 것 같고요. 넘어가고요. 16번 쉬운 문제지만 네, 쉬운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할 게 없다. 17번을 봅시다. 17번도 아마 풀이가 여러분들 다양하게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각각을 소개하는 쪽으로 하죠. 준수? 너 어떻게 풀었니? 전체 함수가 되는 네. 정의에서 네네. 이 포함 안 되는 거, 포함 되는 거, 네. 뺀 다음에 다시 겹치는 거 다 하고 그렇게 잠깐만요. 다시 한번. D2가 포함이 되는 것을 전체에서 뺀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겹치는 거 추가로 돼가지고 자, 겹치는 게 어떤 걸까요? D2가 포함되는 걸 빼고 여기에서 지금 몰빵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부분이 겹치죠? 그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예. 상한? 어떻게 했죠? 5를 분할해가지고 5개를 분할해서 1, 2, 3하고 1, 2, 2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종이? 3의 양수는 마이너스 분목하는 이유에서 마이너스 분할 베이지 원리로 하신 거죠. 네. 오케이. 지원이는 분할 베이지로.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고1 때에도 접한 문제, 가장 대표적인 분할 페이지 원리를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공역 자체를 A, B, C라고 놓고 따지는 거죠. 공역이 A, B, C라고 생각했을 때, 공역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치역은 뭐가 있는 거냐면, A, B, C도 있지만, A, B도 있고, 치역이 A, B만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A, C만 되어 공역이 A, B, C니까, 그 다음에 B, C, 그 다음에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 공역이 A, B, C. 얘가 이제 A가 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B가 갈 수 있는 곳도 세 군데, 다 세 군데씩 나오니까 3의 5제곱만큼 조매수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빼는 거죠. 공역이 A, B인 거랑, 공역이 A, C인 거랑, 이거 빼야 돼요. 공역이 B, C인 거 빼는 거죠. 공역이 A, B인 거에는 뭐가 있냐면, 공역이 치역이 A, B인 것도 있지만, 치역이 A인 것도 있고, 치역이 B인 것도 있고, A, C인 것도 있지만, A만 있는 거, C만 있는 거, B, C인 것도 있지만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빼요. 공역이 A, B인 것의 개수는 A가 갈 수 있는 거 두 군데니까 2의 몇 제곱? 5제곱. 이게 총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를 빼요. 근데 빼시면 나는 얘를 빼기 위해서 뺐는데 빠졌어요. A도 하나 빠지고 B도 하나 빠지고 C도 하나 빠져요. 이렇게. 뭐가 한 번씩 더 빠져버리죠? 치역이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거 한 번씩 더 빠져버리죠? 다시 포함시키는 거죠? 이게 포함 페이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치역이 A만, 공역이 A만 있는 거, B만 있는 거, C만 있는 걸 빼니까 얘는 한 가지씩밖에 경우의 수가 안 나오고 3 곱하기 1의 5승 2 되어서 플러스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포함 페이지 원리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건 이제 고1 때에는 우리가 이 방법밖에 없었고 고1가 됐기 때문에 상현이가 했던 분할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5개의 원소를 어쨌든 3개에다가 3개의 주머니에다가 분배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니? 이거 서로 다른 주머니 맞죠? 서로 다른 사람이 몇 명이 있죠? 5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얘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3 플러스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2 플러스 1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3 플러스 1 플러스 1로 먼저 분할을 먼저 하고 분배를 합시다. 항상 3개 분배하니까 5C3 곱하기 2C1 곱하기 1C라고 둘이 자리 바꾸는 같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분배하죠. 분배하는 방법 몇 가지? 3패까지. 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를 넣어서 합을 만들고 3개 중에 2개를 넣어서 만들고 1개 중에 1개를 넣은 다음에 얘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2분의 1 해주신 다음에 다시 뭐예요? 분배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니? 이 방법도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분할을 통해서 분배하는 방법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제각각이죠. 이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 다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 가지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해버릴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다른 방법들을 쓸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한번 질문을 해보죠.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떻게 풀었죠? 부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네. 그 X에서 2개를 빼놓고 4, 2, 4에서 아, 좋아. 이건 이제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 다 두개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개를 만들고 총 원소가 몇 개? 5개가, 6개인가요? 6개 원소 중에 2개를 압수시켜서 밀어 넣어버리는 거고. 성인은? 다 부동호에 있대나 B랑 있을 때 이거 다 부등호가 있을 때에서, 다 부등호일 때? 그러니까 부등호가 2랑 3이 그리고 밑에 짝대기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짝대기 없을 상품 하나 구하고 그리고 F2랑 F3이 아예 같다고 구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호 자체, 의미 자체를 본 거예요. 크거나 같다잖아요. 합집합입니다. 그렇죠? 큰 것과 같은 것 따로. 또 둘이 배반사건이니까. 클 때 따로 하고 같을 때 따로 해서 더한 거죠. 다 이해되신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지원이는? 저도 모르게 같은. 오케이. 그 같은 방이었어요. 그렇죠. 늘려버리는 것도 되죠. 이 드모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원소 6개를 압축시키는 거 하나씩 줄여가지고 드모를 빼버리면은 하나씩 늘려서 늘리는 거죠. 그럼 바로 C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드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공격에 있는 원소 6개 중에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7개 중에 4개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오케이. 드모가 있으니까 하나를 아예 넣어버려가지고 플러스 인식 다 시켜버리는 거지. 함수값에다가. 오케이. 그렇게 해서 18번 문제도 총 우리가 지금 봤던 방법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3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본인에 맞는 방법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하고 스텝 3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봅시다.